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자, 미국 사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미래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해야 되는데, 자, 1월 20일 일어날 일을 심슨 가족이라는 만화의 한 장면이 시사를 하고 있어서, 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자, 이 만화는 2020년 10월 20일에 그려진 만화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 20일이면 꽤 오래전인데 1월 20일, 21년 1월 20일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날에 대해서 예언적인 만화를 그린 거죠. 이 만화의 내용이 참 보면은 심각합니다.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뭐, 안 되라는 법도 없고, 점점 돌아가는 상황이 왠지 만화의 상황과 많이 비슷해서,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일단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전쟁 상황이죠. 곳곳에 파괴된 건물, 또 불이 붙어 있는 모습, 그렇죠? 네. 자, 이 와중에 그 주인공, 만화의 주인공 심슨이 소총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소총을 들었다. 싸움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리에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불타고 파괴되어 있는 거리로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자, 이 로봇가 돌아다닌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로봇가 돌아다니는 정도, 2020년 10월 20일 날 볼 때, 불과 한 3개월, 4개월 뒤에, 거리에 로봇가 돌아다니는 그 정도의 상황은 우리가 봐서는 아닌데,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의 싸움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음, 그,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이용된 것이 컴퓨터잖아요. 도미니언, 또 사이버매틱 이런 게 컴퓨터니까 사실 컴퓨터로 이용되는 것은 뭐 형체는 없지만 로봇이나 마찬가지죠. 인간과 기계의 싸움으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1월 20일 날 전쟁을 예상했을까? 이 심슨 가족 만화가 흔히 말하기를 너무 미래의 일을 쪽집게처럼 맞춰서 흔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점쟁이 빤스를 입은 게 아니냐. 미래의 일을 잘 맞출 때 우리 그러죠. 점쟁이 빤스를 입었나 그러는데 점쟁이 빤스가 아니라 어쩌면 그 심슨 가족 만화를 그리는 사람 자체가 점쟁이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너무 기가 막히게 마친다는 그 심슨 가족의 만화가 그 심슨 주인공이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 그 심슨 가족 만화가의 시각에서 볼 때 국민들이 로버트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더라라는 거죠. 강하더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심슨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손에 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총입니다. 자, 이것을 소총이라는 게 사람으로 봐서는 꽤 무서운 무기이긴 한데 오늘날의 그 전쟁 무기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위협적인 무기인데 전쟁용으로는 소총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참 그 뜻은 가상하지만 뭔가 의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뭔가 좀 돈키호테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소총 하나로 누굴 이기겠다고, 그렇죠? 어떤 적을 이기겠다고 소총을 들고 나왔냐, 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더구나 상대방은 거의 로봇입니다. 막강 로봇인데 자, 인간은 소총을 하나 들고 이겨보겠다고 전쟁터로 나온 거예요. 더구나 그 소총 들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전쟁 준비라고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무릎 가리게 만들고 또 정강이 보호대 만들었는데
또 신발도 보세요. 한쪽밖에 못 신었죠. 그것도 온전한 신발이 아닙니다. 아, 참 저 지경으로 뭔가 의지는 보였다는 거죠. 예. 전투 의지. 자, 전투 의지는 뭐냐? 인간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로봇을 상대로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 네, 그럴듯한 해석이죠. 모자도 보세요. 모자도 네, 냄비입니다. 냄비. 자, 철모를 써야 되는데 냄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것도 손잡이가 있는 냄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이게 참 예,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됐는데 달랑 총 하나 들고 있는 거 들고 나왔다는 거죠. 자,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총이라도 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와의 전쟁이 가능했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을 들 수 있는 권리, 수정헌법 2조의 권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거의 그냥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겠죠. 저렇게 총 들고 싸우고 거리가 불타고 이것도 아니고 만약에 로봇가 전쟁을 걸어왔을 때 총이 없었으면 전쟁도 못 해보는 거지요. 자, 이게 보면은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미국의 대선의 상황을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 또 왜 이렇게 왔느냐 하는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 만화가 이제 결론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결론으로 가져가야 될 것을 먼저 이렇게 서론에 제가 다 풀어버리는 것은 자, 이 만화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는 정말 도둑놈들의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선거범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상황. 예전에 뭐 그 산적들이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산아래 그 고을에 아무리 관군이 뭐라고 한들 말을 듣지 않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관군을 쥐락펴락하면서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죠. 명나라의 주원장이 도둑놈 출신입니다. 산적 출신인데 그 명나라를 건설을 했죠.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라는 것은 뭐 승자가 기록하는 것이다. 결국은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설해서 명나라를 건국을 해서 꽤 오랜 시간을 나라를 유지를 했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꽤 오랜 동안 명나라가 망한 뒤에도 청나라가 득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청나라와의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그 미국에서도 전쟁이 벌어졌는데 선거를 도둑질하려는 도둑놈들과 그 도둑질을 막으려는 국민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도둑놈 측에서는 제안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거죠. 무릎 꿇어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 부정선거 그래 너 알았어? 그래도 무릎 꿇어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 꿇어 하는 것은 뭐 트위터에서 추방을 했죠. 또 탄핵을 한다고 그러죠. 낸시 펠로시라는 그 할머니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임기가 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도 탄핵을 한다.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부정선거범들 입장에서의 평화는 뭐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게 평화죠. 자, 그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진영,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범들을 제압을 해야죠. 부정선거범들을 제압을 하고 자유를 지키는 것이 평화죠. 그러니까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안 꿇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슨 가족의 이 만화의 한 장면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서로가 평화를 꿈꾸는데 서로가 그 평화를 꿈꾸는 방식이 다르죠. 이거를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동상이몽. 평화라는 생각은 같은데 각자 실현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그러면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 이 만화에 준해서 보시면은 뭐 대략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범죄의 이제 전모는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 이제 증거가 많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놈들이 그 증거가 드러났을 때 꼬리를 말고 그 관군에 의해서 오라 받아라 그러면 이제 오라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대선은 그 도둑놈들이 몸집을 더 키우죠. 1월 6일 날 보니까 관군에 속해 있던 자들까지도 투항을 받아서 공화당원들 투항을 받아서 몸집을 더 키웠습니다. 더 키운 다음에 봐라, 우리가 힘에 더 세지 않느냐, 우리가 더 강하지 않느냐, 우리를 따라라. 이제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둠스데이를 타고 어느 군 기지로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 에어포스 원 기지 AFB라고 텍사스 주에 있는 텍사스 주에 있는 그 에어포스 원 기지로 가셨다가 나중에 또 콜로라도도 갔다가 나중에 또 뭐 오하이오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을 떠나서 군 기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비 태세를 갖추려고 하시는 것 같죠. 그 이유를 생각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적을 맞아서 싸우기가 여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인구 밀집 지역인데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받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핵 공격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심슨이라는 이 만화에 이 심슨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이 말이죠. 예, 어쩌면은 뭔가 내용을 미리 알고 그리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러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가려고 하는 측에서 이런 만화를 그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일을 벌인 거지요. 10월 20일쯤에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 뭔가 계획을 할 때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저항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다 하고 어느 정도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해온 그 만화를 통해서 트럼프 진영을 협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험악한 상황이 되니까 험악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항복해라 라는 측면에서의 협박용 만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미국 대선을 놓고 적반하장으로 흘러가는데 도둑놈들한테 무릎을 꿇고 투항을 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그리고 미국 대선의 범죄는 전문으로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적반하장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빅테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퇴출을 하고요. 또 탄핵을 추진을 합니다. 자, 그 탄핵 추진의 말은 낸시 펠로시를 통해서 이미 나왔고요. 빅테크 트위터에서 다짜고짜 대통령을 계정을 삭제를 시켜서 계정 폭발을 시켜버리는 상황이 왔죠. 자, 우리 말 안 들으면 꼼짝 못하게 하겠다. 어차피 너는 우리를 못 이긴다. 막 이런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항복한 장소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제거가 될 것인가? 살려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 박근혜 대통령 당하는 거 보니까 이 공산주의 그다음에 이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 제멋대로입니다. 마음대로
자,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그렇게 재판을 끌고 가겠지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이제 마가 집회를 하고 연설 한번 했는데 그것을 내란 선동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일단 말이 나왔으면 나중에 내란 선동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존 로버츠 같은 판사들은 이제 그 주문대로 내란 선동죄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거의 뭐 몇십 년형 아니면 종신형 또 판결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무지막지한 자들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는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태블릿 PC라는 거 탄핵 시작할 때 태블릿 PC로 탄핵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 유죄 판결하는 거 보니까 태블릿 PC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태블릿 PC는 재판을 위한 탄핵을 위한 사기였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미국도 현재 거의 판박이로 흘러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할 것도 어느 정도 그대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질을 한 자들이 도둑질을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매를 들어 제압을 하겠다. 그 제압을 해서 상대방이 꼼짝 못하면 평화다 이러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저항을 할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나머지 남은 날짜가 1월 20일까지 이제 불과 한 9일, 8, 9일 남았습니다. 8, 9일. 이 8, 9일 안에 승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누구는 전쟁을 예상을 하고 누구는 굴복해서 평화를 구가할 것이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아니면 그 부정선거범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이제 역습을 당해서 이제 굴복을 할지, 자, 어느 한쪽이 굴복을 해야만 끝나는 평화가 오는 상황인데 심슨 만화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험악한 꼴로 갈 것 같습니다. 험악한 꼴로 가서 미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미국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냐 뭐 그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 국가의 지위를 뺏기 위해서 전 세계가 공모한 그런 전쟁이 아닐까 뭐 그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범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대마불사 전략이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을 보게 되면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대마불사 전략이라는 것은 뭐 바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큰 말이라면 웬만하면 잡히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이제 맞붙을 수 없을 정도의 몸집을 키운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고도비만 환자로 보이는데 여기에 가담한 자들 눈에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담한 자들 뭐 제일 앞장선 거 펜스가 나오고요. 이제 가장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한 것으로 드러난 게 이제 펜스 부통령이었고 법무부 장관 뭐 그 뒤로 가면 뭐 그레이엄 그리고 뭐 미치 맥고넬 뭐 등등 쭉 이어지는 일일이 다 이름을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자, 이 대마불사 전략으로 그 낸시 페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이제 부정선거를 해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겠죠. 그런데 드디어 슬슬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자, 이탈리아 게이트라는 게 터졌습니다. 이탈리아 게이트. 이탈리아 게이트라는 것은 이탈리아 쪽에서 그 부정선거에 가담한 자가 법정에 서게 됐고 그 법정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이실직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가담한 자의 그 진술, 직접적인 진술이 일종의 자백이
이탈리아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탈리아 군사 위성을 이용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그 전산 데이터를 중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서버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것을 이탈리아의 군사 위성을 활용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또 이어서 네, 교황 체포설이 돌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디 감히 뭐 교황을 체포하느냐 하는데 교황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입니다. 이것은 뭐 캐나다 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네, 저런 설이 나올 정도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네, 세상이 지금 현재 뒤숭숭한 겁니다. 뒤숭숭하다 보니까 네,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리누드 변호사가 그 팔러의 트위터에서 탈출한 리누드 변호사가 팔러에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그 팔러라는 SNS에다가 여러 가지 글을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모습이 바티칸시의 한 그 CCTV 화면입니다. 바티칸 미디어 라이브로 해서 바티칸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CCTV의 모습인데 그것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링크를 해놨어요. 바티칸 시티를 보고 있는 CCTV를 왜 리누드 변호사는 자신의 그 팔러 계정에다가 링크를 해놨을까? 네, 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바티칸을 주목하라. 나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바티칸에 뭐 정전 사태가 있다. 뭐 정전 사태 속에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네, 소문도 있지만 저가 보는 입장에서는 바티칸을 주목하라. 라는 의미에서 네, 바티칸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을 링크를 해놨지 않느냐. 네, 그만큼 바티칸에 주목할 것이 있다라고 암시를 하는 거죠. 네, 저도 뭔가 뭐 있나 하고 이제 뭐 CCTV 영상을 좀 봤는데 봐봐야 뭐 별거 없습니다. 네, 별거 없고 똑같은 화면이고 간혹가다 한두 사람 지나가는 정도밖에 없고 뭐 정전 사태 속에서 뭐 뭔 작전이라도 벌어지는가 하고 봤는데 그건 아니고 네, 이제 그 리누드 변호사가 의도하는 것은 바티칸을 주목해야 된다. 네, 바티칸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티칸이 이번 미국 대선에도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뭔가 이제 전모가 드러나는 과정 중에 아무튼 교황 체포설까지 나올 때는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종의 반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리누드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네, 한 열흘에서 뭐 14일 이내에 14일 정도 네, 그 기간 동안 뭔가 집중적으로 정보가 이제 나오는데 기밀 해제가 돼서 나오는데 주로 부정선거 진영 쪽에 있는 인물들의 그 범죄 행각에 대해서 나온다. 근데 그 범죄 행각의 유형 중에 하나가 페도필리아라는 거 있어요. 페도필리아. 이거 네, 영문 해석하면 소아성애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속의 인물도 네, 그런 증거가 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주로 그 마구 할매 아들도 관련돼 있고요. 또 이 치매 할매 아들도 있고요. 네, 사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오바마 부인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부정선거범들 그 아들이나 부정선거범들이 관여된 범죄에 대한 증거들이 마구 쏟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작전은 뭐 민심을 돌려놓겠다 하는 작전이겠죠. 부정한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네,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부정한 그 범죄에 관련된 자들은 네,
일종의 범죄단체 소송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자체를 부정한 자들과 함께 공모해서 패망의 길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상이 이게 원래 좀 잘생겼던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완전히 이제 아주 흉악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여기가 치과 치료를 받는 치과 병원 같기도 하고요. 네, 치과 병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랑할 게 따로 있지. 네, 참. 아무튼 70년생인데 70년생인데 나이는 한 최소 60, 조금 60 넘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 됐습니다. 70년생입니다. 이 친구가. 헌터 바이든이죠. 네, 헌터 바이든. 이 친구 70년생인데 뭐 이마에 주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한 60 최소 60이다. 빨리 늙어버렸죠. 이 빨리 늙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욕심이 과해서 나이도 빨리 먹은 것 같아요. 나이 먹는 것도 뭐 욕심으로 부렸나 봐요. 참. 아무튼 이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친구가 이제 이 조 바이든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말썽을 부리게 되면 또 조 바이든이 또 뭔가 그걸 또 수습해주기 위해서 이상한 또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계속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나온다고 합니다.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죠. 자,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거는 콜로라도에 있는 핵전쟁 지휘센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이는 산은 이제 전경이고 이 산 밑으로 지하 그 터널을 만들고 지하 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핵이 터져도 피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아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이 산 이름은 이제 샤이엔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콜로라도에 있고요. 이제 서부 산악지대가 시작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콜로라도 샤이엔 마운틴에 있는 핵전쟁 지휘센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지휘본부를 옮겼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에블린이라는 그 에어포스 원 기지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콜로라도에 있는 샤이엔 마운틴 핵전쟁 지휘센터로 이동했을 것이다. 자,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에블린을 공격해야 되는지 아니면 콜로라도 이 샤이엔 마운틴을 공격해야 되는지 적진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이동을 해서 또 이곳 콜로라도 샤이엔 마운틴에서 오하이오로 또 이동을 했다. 해병대 지휘본부로 이동했다. 계속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적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출귀몰한 뭐 그런 이동으로 적진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덤빌 수도 있거든요. 낸시 펠로시 측에서. 자, 현재 대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한적한 군 기지를 이동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쪽이 유리한 거냐,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전쟁까지도 고려를 한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그 전후가 되겠습니다. 1월 17일 정도에는 민병대가 무장을 한 상태에서 시위를 한다고도 하고 또 1월 20일 날 또 그렇게 심슨 가족 만화에서는 전쟁이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심슨 가족의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의 의지일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조 바이든을 필두로 한 그 세력의 의지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예상을 하고
현재 양쪽 진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남은 한 열흘이 정말 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정말 긴장의 연속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네, 이제 미국이 이 전쟁 이후에, 자, 정말 각국의 공조하에,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미국 내에서 벌이면서, 미국 내에 혹시라도, 네, 그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뭐, 핵폭탄이라도 터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이제 끔찍한 상황, 이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내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참 비관적인 시각에서 네, 영상을 끌어온 것 같은데, 다시 심슨 만화로 돌아오게 되면, 네, 심슨 만화의 이 심슨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해피 엔딩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냐? 네, 심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네, 초라한 모습이죠. 소총 하나 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저 헬멧이라고는 네, 냄비를 뒤집어 쓰고 나온 이 모습인데, 자, 주변은 네, 환경은 정말 파괴가 돼서 불타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 전쟁의 그 아수라장 같은 이 전장의 그 한 가운데서 심슨을 보게 되면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마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음료수를 들고서 마시는 이 여유. 자, 이 여유는 뭐냐? 승리를 예감한 자의 여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슨이 볼 때는 이렇게 에, 주변은 완전히 파괴되고 네, 시시각각 사방에서 로버트가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네, 심슨의 모습은 전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총 하나 들고 당당하게 음료수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승자의 여유다. 자, 그러면 심슨 만화가 예고하고 있는 것은 네, 소총 하나 들고 나선 자유 시민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뭐 제 영상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